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 추승하는 평신도 보험전도 사역자입니다. 이 문제를 영적 전쟁 차원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여자는 딥스테이트 요원입니다. 딥스테이트 일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부정선거 증거가 천몇백 개나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선거관리위원장 격입니다. 이 딥스테이트들은 성경적인 용어로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입니다. 성경 예언의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 짐승표라고 나오죠. 666 짐승표가 전 세계 국가를 하나로 만들어서 RFID 디지털 칩을 이마나 오른손에 집어넣어서 원격으로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을 컴퓨터로 조정하겠다는 그게 666 국가입니다. 666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얘들이 선거 조작도 하고 미국의 선거관리위원장 하면서 666 국가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 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 세계 상대로 지구 온난화 핑계대고 온갖 짓을 다 하는 아주 못된 인간들입니다. 이 여자가 미군 범죄수사단에 붙잡혀갖고 미 군법에서 사형 선고당한 기록입니다. 캠프 블레이저는 괌에 있는 미군 해병대 기지라고 합니다. 관타나모 기지에서도 이렇게 딥스테이트를 잡아서 처형하고 징역 살리고 한 4군데 정도 분산해서 잡아가서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체포 장면하고 사형 선고 장면하고 처형당한 장면 3가지인데요. 먼저 처형당한 기사부터 거꾸로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캠프 블레이즈에서 처형당하기 전 딥스테이트가 정신을 잃었다. 무슨 말이냐, 6월 13일자 기사인데요. 이 여자가 미국의 부정선거를 하는 최고 책임자 선거관리위원장이 했는데 범법죄로 처형당한 내용입니다. 괌에 캠프 플라자에 있는 미 해군 법무관들은 금요일 아침 전 연방 선거위원장 엘렌 와인트리움의 목숨을 끊었다. 사형 선고를 했다. 지난주에 보도된 바와 같이 와인트리움은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020년과 2024년에 선거 사기와 반역을 저지른 혐의로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먼저 교수형 소식부터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선고 내용, 그 다음에 체포 장면을 알려드릴게요. 재판 직후 와인트리움은 감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너무 큰 비명을 질러서 옆감방의 수감자들은 그녀가 고문당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마치 악령의 시인 듯 섬뜩하게 울부짖었고 손가락 마디가 필수성이가 되고 멍들 때까지 문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위협적으로 날 꺼내줘, 누가 어떻게 해, 귀신을 봤나, 누가 어떻게 해, 난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그녀는 성대가 타들어가 감방 구석에 손으로 얼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가수들이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해, 메모 못 받으면 며칠 안에 교수형에 처할 테니까 경비원이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식사 때 제공된 물과 주스에 입자를 봤다고. 여기서 입자를 봤다는 것은 어떤 자기를 독살하려고 하는 독극물을 봤다, 그 주장 같습니다. 주장이 있기 때문에 대신 종이컵에 소변을 종이컵에 보고 그걸 마셨다고 주장했다. 마셨고 잠시 후에 토했다. 캠프 블레저 소식통이 RRN에 전한 바에 따르면 악랄한 여자는 심지어 손가락을 엉덩이에 넣어 배설물을 파내고 마치 낯선 음식을 맛보듯 입술에 대기도 했습니다. 감금 생활 마지막 날 그녀는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며 투표기를 조작하거나 투표용지를 파쇄한 모든 사람을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너무 늦어서 월요일 아침 M27 소총을 든 2명의 해병이 그녀를 교수대로 호위하고 교수형 집행인이 와인트리움의 목에 곧 걸릴
밧줄을 고치고 있는 단상으로 그녀를 밀어넣는 동안 윌슨 제독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관례대로 윌슨 제독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전할 말이 있는지 물었다.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없나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요. 윌슨 제독이 말했다. 와인트림은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마일 사이러스의 The Climb 기사를 불렀습니다. 항상 다른 산이 있을 거야. 나는 항상 그것을 움직이고 싶어 할 거야. 항상 힘든 싸움이 될 거야. 그녀는 말을 시작했지만 사형 집행인이 그녀의 입을 막고 머리에 천자루를 씌우자 갑자기 침묵이 흘렀다. 그만하면 됐다. 윌슨 제독이 말했다. 3분 후 바인트라움은 죽은 채로 축 늘어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교수형 장면 내용이고요. 이거 3편으로 되어 있던데 JAG 전 연방선거관리위원장에게 교수형을 선고했다. 교수형 선고 내용입니다. 재판 내용입니다. 미국 해군 법무관과 군사위원회 사무국은 금요일에 전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엘렌 와인트리움에게 반역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교수형을 선고했습니다. 2월에 보도된 바와 같이 미 해병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했을 때 그녀가 직위 사임을 거부하자 딥스테이트를 체포했습니다. 그녀는 미국 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는 그녀의 직위를 해임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무실 문을 바리게이트로 막았습니다. 해병대는 문을 부수고 와인트리움을 건물 밖으로 끌어내야 했습니다. JAG는 와인트리움이 선거 사기를 저질렀고 선거자금법을 위반했으며 민주당을 위해 로비 활동을 했고 2020년 중간선거와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된 투표지를 파기하도록 유력한 주의 투표소 직원을 격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기계 번역한 겁니다. 인터넷 번역에서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2월 펜시콜라에서 열린 기소 신문에서 그녀는 무죄를 주장하며 수장헌법 제5조에 따른 묵비권을 행사했고 무고한 사람들에게는 변호사가 필요 없다는 이유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변호인 선임도 거부했습니다. 군 치안판사는 법무부 장관이 제출한 증거, 즉 와인트리움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하다고 여겨지는 선거 관리들에게 보낸 혐의 입증 이메일을 인용하고 그녀를 괌 캠프 블레즈로 이송하여 재판을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5월 30일에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매우 짧은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 사전 구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해군 법률서비스 사령부의 데이비드 G. 윌슨 소장은 해병대 장교 3명을 소집하여 JAG 사건의 실체적 이유를 판단하게 한 뒤 재판을 주재하고 와인트리움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변론 내용을 바꿀 것을 원하는지 물었다. 저는 이 가짜 부분에 대해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와인트리움은 말했다. 제독은 패널리스트들 앞에서 서서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와인트리움이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계해야 할 범죄에 대해 유죄임을 입증하는 실질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패널들에게 와인트리움이 지난 선거 몇 주 전인 2024년 10월 17일 선거관리원 조세핀 왓슨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왓슨은 미시간주 랜싱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업무를 감독했습니다. 조세핀 11월 4일 선거일에 당신께 사람들을 보낼 거예요. 모든 투표소 근처에서 조용히 서서 누가 트럼프에게 투표하는지 확인할 거예요. 만약 우리가 트럼프에게 투표한 5표 중에 2표를 없애면 카말라가 이길 거예요 라고 이메일에 적혀 있었다. 이 여자가 트럼프 대통령 떨어지게 하고 카말라가 대통령 당선되겠고 트럼프 대통령 표 들어오면 5표 중에 2표를 그냥 소각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이 여자가 지시를 그렇게 하네요. 제독은 JAG에 해당 이메일을 와인트리움의 것으로 인정했으며 그녀가 모든 주요 경쟁주에 있는 12개의 투표소에 보낸 비슷한 메시지가 12개 더 있다고 위원회에 말했습니다. 그 중에는 트럼프에게 유리한 표를 무효화하면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선거 관리자에게 약속한 편지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떨어뜨리고 카말라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딥스테이트들이 공작을 했는데 안 됐죠.
그러나 위원회는 이미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윌슨 제동 와인트리움에게 제2의 지의 사실을 반박할 증거나 증인이 있는지 물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할 것이 없습니다. 와인트리움은 위원회에 이렇게 말했고 위원회는 그녀가 반역죄를 저질렀으며 따라서 가장 엄한 처벌인 사형을 받을 것이라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윌슨 제독은 와인트리움이 6월 12일에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에는 그 교수형 장면 기사고 요 교수형 재판 기사입니다. 세 번째 지금 요 기사는 와인트리움 체포 장면에 대한 기사 같습니다. 해병대 딥스테이트 FEC 위원장 엘렌 와인트리움 해임 미국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이때 기사가 올 겨울이네요. 2월 8일날. 이 여자들, 이 세력들이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세계 인구를 확 줄여갖고 컴퓨터를 통하여 인간을 원격으로 소돼지처럼 사용하겠다는 그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차원에서 영적 전쟁 차원에서 이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반응도 좀 보고요. 리얼로 뉴스에 따르면 와이렛 미국의 우파들 금요일에 연방선거위원회 위원장 엘렌 와이트리움을 물리적으로 사무실에서 내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녀를 해고한 후 그녀가 사무실을 비우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에릭 M. 스미스 장군, 미국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사무실에 소식통이 전했다. 그 체포는 그 미 해군 M. 스미스 장군이 총 그 미군을 지휘해서 체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자주 비판해온 딥스테이트 공작원인 와인트리움은 금요일 아침 자신의 업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급히 떠나기 위해 짐을 챙겨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격분한 와인트리움은 트럼프인데 해고당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반발하며 사무실에 틀어박혀 X, 이전에 트위터 계정에 오늘 대통령으로부터 저를 위원 겸 위원장직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습니다. FEC 위원들을 교체하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글을 올렸다. 2022년 연방거래위원회에서 6년 임기로 임명되었지만 와인트리움은 임기를 마친 후에도 계속 근무했다. 시대에 뒤떨어진 연방법 때문에 위원은 무기한으로 또한 적격한 후임자가 나타날 때까지 직책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쓸모없는 존재에서 벗어났습니다. 저희 소식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와인트리움이 2020년과 2024년에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대신하여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발견했고 팸 본디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하다면 의회 경찰과 와인트리움을 무력으로 구금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의 측근이자 의회 경찰의 방어 및 정보 작전 담당 부국장인 아샨 M. 베네딕트는 정책과 절차를 이유로 개입을 거부했으며 직원들이 불법적인 체포를 시행함으로써 직장이나 징역형을 감수해야 할 위험이 있다며 모든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나 본디 중 한 명이 베네딕트에게 증거는 기밀이며 자신이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베네딕트 전 장관은 트럼프가 거부에 반대할 경우 의회 경찰청 법률고문 토마스 디비아시에게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스미스 장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오후 관타나모 해병대 기지 소속 해병들이 와인트리움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와인트리움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와인트리움은 문을 잠그고 바리게이트를 친 채 적절한 경로를 통해 작성된 해고 통지서를 받지 못하면 1000만년이 지나도 떠나지 않겠다고 소리쳤습니다. 1000만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적절한 통로입니다. 한 해병대 중위가 그녀에게 말하며 평화롭게 항복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을 박살내고 수갑을 채우고 로비로 끌고 나갈 일이 생길 테니까요. 부인, 우리는 당신을 서비스 입구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우리와 함께 가야 합니다. 중위가 말했다. 해병대 중위는 그 범죄인 체포 작전에 투입된 중위입니다. 그녀는 목청껏 소리쳤다. 누군가 저를 도와주세요. 바닥을 치웠습니다.
부인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해병대 중위가 말했다.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도록 모든 예의를 갖추겠습니다. 10분간의 교착 상태 끝에 유지관리부스에서 복제 열쇠를 얻은 해병대원들은 문을 열고 발로 차서 부수었고 와인트리움이 문 앞에 놓아둔 의자와 작은 테이블을 떼어냈습니다. 우리 소식통에 따르면 해군은 68세의 독수리가 해군의 얼굴에 손톱을 휘두르는 것을 멈추지 않아 그녀를 제압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 나이가 68세인데 해병대 얼굴을 막 까치 뜯고 하니까 그냥 좀 고압적으로 제압을 했다 그 뜻이네요. 그들은 그녀에게 입을 막았고 그녀는 이빨을 갉아 먹으려고 했습니다. 라고 우리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식통에 따르면 해병대가 그녀를 주차장으로 성공적으로 끌고 가서 신문을 위해 처리센터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분명히 반역자였던 아시안 M. 베네딕트의 운명은 현재로선 불분명합니다. 이 기사는 RRN이라는 매거진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이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분들이 우리들에게는 딥스테이트의 사악한 의도를 폭로하려는 기업 광고주도 억만장자 자선가도 없습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기부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 위험한 시기에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의 지적재산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사이트나 채널에 힘들게 번 돈 주지 마세요. 저희는 수많은 시간을 들여 심사하고 연구하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기부금은 소중합니다. 기부금은 사이트 운영과 저자 그리고 저자의 의료비 지원에 큰 도움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돈 있으면 좀 기부하고 싶은데 저도 형편이 좀 어렵습니다. 이 영적 전쟁 차원에서 이 부분을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